60세 김영수 씨는 평생 남들처럼 살아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골랐고 남들처럼 결혼을 했고 남들처럼 아이를 키웠다. 퇴직할 때까지 그는 늘 비교 속에서 살았다. 친구의 차, 후배의 승진, 옆집의 해외여행까지 남들의 기준이 곧 자신의 기준이었다. 그런데 퇴직 후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회사의 명함이 사라지자 더 이상 그를 주목하는 사람도 비교의 대상도 없었다. 처음엔 허전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공허함이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처음엔 달콤하지만 금세 불안으로 바뀐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남에게 보여줄 무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30년 넘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중심으로 살아왔다. 평가받고 인정받고 경쟁하는 구조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큰 숙제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찾아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남 눈치 보지 않는 자유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자유를 너무 늦게 배운다. 62세에 퇴직한 한 전직 은행원은 이렇게 말했다. 퇴직 후 1년 동안은 집에 있어도 불편했습니다. 아내 눈치, 자식 눈치, 이웃 눈치가 다 보였어요. 낮에 동네 카페에 가 있으면 사람들이 백수냐고 할까봐 괜히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는 결국 한 가지를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위한 일정을 살자. 그렇게 시작한 게 매일 아침 산책이었다. 처음엔 허무했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그는 달라졌다.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좋으면 그걸로 충분하더군요. 지금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기타를 배우며 시니어 밴드에 속해 있다. 그의 하루는 예전보다 가난하지만 훨씬 단단하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취미의 문제가 아니다. 심리학적으로 자기 결정감이라 부르는 감정의 회복이다. 은퇴 후의 불안은 수입의 감소보다 통제감의 상실에서 온다. 일할 땐 내가 하루를 설계할 수 있었지만 퇴직 후엔 모든 일정이 비어버린다. 그 빈틈을 채우는 것이 바로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선택이다. 심리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사회적 비교를 멈춘 사람들이다. 타인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옮겨온 사람들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한국 사회 은퇴자들에게 눈치는 거의 본능이다. 남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불안해지고 친구가 연금 얼마 받는다고 하면 괜히 초조해진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살까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친다. 이런 비교의식은 재정에도 영향을 준다. 실제로 은퇴 후 지출이 예상보다 커지는 이유 중 하나가 체면 소비다. 경조사, 골프 모임, 동창회 등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아 쓴 돈이 쌓이면서 결국 생활비가 무너진다. 한 65세 은퇴자는 이렇게 고백했다. 예전엔 사람들 눈치 때문에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갔어요. 퇴직했는데 저기까지 가서 밥 먹냐 이런 말 들을까 봐요. 근데 어느 날 생각했죠. 이젠 내가 나한테 월급 주는 인생 아닌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먹고 싶은 걸 선택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는 이후로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과 돈을 늘렸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불안이 줄었다고 했다. 이처럼 남 눈치 안 보기는 단순히 사회적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은퇴 심리의 전환점이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순간 우리는 다시 과거의 경쟁 사회로 돌아간다. 반대로 눈치를 버리는 순간 비로소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 하루의 속도가 느려지고 삶의 감각이 돌아온다. 여유는 바로 그 순간에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살자는 말은 아니다. 자유는 책임과 함께 간다.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남의 눈치를 덜 보게 된다. 결국 경제적 독립은 심리적 독립의 기반이다. 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혹은 단순한 절약이든 자기 통제 아래서 흘러가는 돈의 흐름이 있어야 진짜 자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은퇴 후 첫 번째 계획표엔 돈보다 태도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라는 문장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언을 한다. 60세 이후의 자유는 남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시선에서 시작된다. 타인의 기대와 비교를 내려놓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두 번째 인생이 열린다. 이제 김영수 씨는 아침에 출근 대신 산책을 나간다. 점심에는 동네 도서관에 들르고 오후에는 기타 연습을 한다. 누가 봐도 평범하고 소박한 하루지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예전에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해졌어요. 이게 진짜 자유 아닌가요? 은퇴는 자유의 시작이 아니다. 자유를 배우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자유는 거창하지 않다. 단지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일이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결국 60세 이후의 인생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달라진다. 진짜 자유는 남 눈치가 아니라 내 마음의 눈치를 보지 않을 때 시작된다. 60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 자유와 불안이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는 사실은 해방감처럼 다가오지만 동시에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막막해진다. 누군가는 말한다. 은퇴 후의 자유는 갑자기 주어진 공백의 시간이라고. 그 공백을 채우는 방식에 따라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진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시간을 처음에는 남의 시선으로 채운다. 주변 사람들이 다니는 동호회를 따라가고 친구들이 한다는 투자나 창업을 흉내내며 자신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진짜 자유는 더 멀어진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사회의 그늘 아래 있다. 퇴직 전까지는 남 눈치 보기가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다. 상사의 평가, 동료의 시선, 고객의 반응, 모든 것이 내 삶을 좌우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엔 그 시스템이 사라진다. 그럼에도 우리는 습관처럼 남의 기준에 기대 산다. 옆집 아저씨가 아침마다 골프 연습장에 가면 나도 가야 할 것 같고, 친구가 해외여행 간 사진을 올리면 나도 어디론가 떠나야 할 것 같다. SNS는 그 비교를 더 촘촘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자극이 아니라 결핍이다. 누군가의 멋진 노후를 보며 나의 현실을 초라하게 느끼는 순간 이미 자유는 사라진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하는 존재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 비교가 자신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다. 59세에 퇴직한 한 교사는 퇴직 후 몇 달 동안 아내와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여전히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남의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변 친구들이 정원 꾸미기나 여행으로 시간을 보낼 때 그는 그런 걸 한가한 사람의 취미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뭘 해야 할지 몰라 매일 불안해졌다. 남들처럼 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알겠어요. 남들처럼 살면 결국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거더군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남의 시선을 버리는 일은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다. 누군가에게는 그 선택이 너무 늦게 온다. 65세에 퇴직한 한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매일 양복을 입고 다녔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요. 갑자기 트레이닝복 입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퇴직 2년째가 되어서야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처음엔 주변의 시선이 두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달라졌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은 금방 잊히더라고요. 대신 내가 매일 일을 통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죠. 이제야 진짜 자유가 뭔지 알겠어요.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깊었다. 자유란 남이 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래 남의 잣대 속에서 살아왔다는 점이다. 남보다 뒤처지면 불안하고 앞서가면 부담스럽다. 그러니 평생 타인의 기준을 눈치 보며 줄타기 하듯 살아왔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줄이 사라진다. 더 이상 누가 내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유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공허를 느낀다. 그 차이는 눈치를 버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눈치를 버리면 세상이 넓어지고 눈치를 보면 세상이 좁아진다. 그리고 그 좁은 세상 안에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남 눈치 없이 산다는 건 이기적인 걸까? 그렇지 않다. 진짜 자유는 타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자유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다. 예를 들어 아내가 집안일을 맡고 남편이 은퇴 후에도 가정 안에서 역할을 찾지 못해 갈등이 생긴다면 그건 둘 다 남의 시선을 내면화한 결과다. 남편은 여전히 일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시선을 버리지 못했고 아내는 남편이 집에 있으면 불편하다는 주변의 편견을 의식한다. 결국 눈치가 관계를 병들게 한다. 은퇴 이후 부부관계의 회복은 서로가 서로에게 눈치를 덜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재정적으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은퇴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남의 기준에 맞춰 돈을 쓰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체면 차리느라 무리한 결혼 자금을 주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과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한 소비는 결코 끝이 없다. 비교의 사다리는 계속 올라가고 결국 남는 것은
불안과 후회뿐이다. 반대로 남의 눈치를 버리고 자기만의 기준을 세운 사람은 훨씬 단단하다. 그들은 소비보다 생존의 균형을 알고 삶보다 체면이 아닌 행복을 우선한다. 결국 은퇴 후의 경제적 자유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덜 보는 소비 습관을 가지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는 자유를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유는 은퇴와 동시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훈련해야 얻을 수 있다. 아침에 산책을 나갈 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느긋하게 걸을 수 있는 용기, 혼자 밥을 먹으며 눈치 보지 않고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여유,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나이와 경력을 잊을 수 있는 태도.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자유의 감각을 되찾는다. 결국 자유란 대단한 철학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조금씩 배우는 삶의 기술이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다시 배움의 시간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사는 법은 배웠지만 느긋하게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오히려 천천히 사는 것이 불안하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속도를 늦출 때 온다. 남이 정해준 시간표를 벗어나 자기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꾸릴 수 있을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늦잠을 자도 괜찮고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 여유가 바로 남 눈치를 버린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기 승인감이라고 부른다. 스스로를 승인하고 허락하는 마음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남의 인정보다 자신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다. 퇴직 후에도 자신을 꾸짖는 목소리는 늘 머릿속에 남아있다. 이 나이에 뭐 하냐,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을 버리고 자신에게 말해줘야 한다. 괜찮다,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은퇴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남 눈치 안 보기란 단순히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다.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사회가 만들어준 틀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삶의 진짜 속도를 찾을 수 있다. 돈과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자유의 본질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남들이 정한 시험이 아니라 내가 채점하는 여정이다. 자유란 결과가 아니라 태도이며 남이 보는 눈을 의식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결국 인생 후반부의 성공은 남의 기준을 이기는 데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내 마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남이 뭐라 하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자유다.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